세상에, 17살 때부터 47살 가장의 무게로 살았네 그랴. 이런 발작할 또 있을까? 부모의 살을 끼고 태어나자마자 남자 심청이었어. 17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부모 봉양했지? 네. 부모는 사지육신 멀쩡해서 자식 껍데기 벗겨먹고. 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애미애비는 돈을 벌어다 줘야 자식이라는 사람들 맞지? 네. 이 여자가 그 수렁에서 청년을 구해줄 거야. 여자 말 듣고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돈 안 벌어다 주면 자식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부모가 아니야. 끊어내야 정년이 살아. 1년 후. 나다 시애미.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이게 완전히 백녀시네. 호규가 아까 왔다 갔다. 아, 호규 씨가 벌써 말씀을 드렸나 보군요. 너 아들 하나 낳아놓으니 이제는 내 보이는 게 없냐? 네? 끼케야 전문대나 졸업한 너를 포항공대 나온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줄 때 네가 이렇게 건방지게 변할 줄은 몰랐다. 제 어떤 면이 건방지세요? 요게 뭐? 너 우리 호규한테 어떻게 속삭질했길래 엄마 말이라면 하늘 갔던 내 아들이 앞으로 돈 문제는 너랑 이야기하라고 하냐? 그이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백녀시 같은 게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밖으로 도니까 지가 꽤나 벌어들인 줄 알고 건방을 떨고 말이야. 어머니, 여자를 밖에 못 돌려서 난리는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라고? 그리고 제가 밖으로 돌아서 버는 돈이 어머님 아들이 버는 것보다 4배 가까이 많으면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 꼴 같지 않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니 가장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살잖니? 꼴 같지 않은 돈을 제가 많이 버니까 적게 버는 그이가 길을 못 펴는 거는 맞아요. 참나, 또 또박 말대꾸 하기는.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생활비 보내주는 거 다시 250만 원으로 올려라. 아버님 아르바이트 시작하셨다고 하셔서 생활비 줄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아, 시끄러. 유진이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아가씨가 왜요? 회사 사표 썼댄다. 1명 더 늘었으니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 또요. 아가씨는 도대체가 한 군데 직장에서 3개월을 못 버티는군요. 다음 날. 아가씨, 알바하실래요? 언니 수준에 무슨 알바를 소개해 주려고요? 안 봐도 뻔한 인맥. 제 수준에 드리는 생활비에서 용돈 받아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데요? 드러나 보죠. 참고로 전 고급진 일 아니면 안 하는 거 알죠? 아가씨, 제가 이번에는 제 사업을 하려고요. 항상 창업 아이템만 내주다가 직접 뛰어보려고 결심했거든요. 뭔데요? 만화 카페요. 거기서 커피나 음료수 주문받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서울대 나온 나보고 만화방에서 커피나 타라는 거예요? 아가씨 지금 백수잖아요. 노는 것보단 나아요. 한 달에 300은 드릴게요. 사람이란 게 수준이란 게 있어요. 무슨 수준이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그냥 우린 너무 자라온 환경이며 학력 수준 차도 너무 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학력 짧다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괜한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다 자기랑 맞는 수준이란 게 있단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이래서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면 자꾸 설명해야 하고 피곤해요. 아가씨, 지금 수준 따질 때가 아니죠. 아가씨 용돈 지금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께 생활비 누가 드려요? 아가씨 이런 한 푼 못 벌고 있죠?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요. 이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급이 다르면 좀 피곤하달까? 며칠 후.
너 유진이 보고 뭐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그러냐? 알바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라고? 올케가 신우에게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 했다고?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직접 돈 벌어 쓰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이래서 학력이 모자란 며느리는 피곤하다고 하는구나. 가르칠 게 한두 가지여야지. 뭘 가르치고 싶으신데요? 부부란 서로가 상대방 부모, 형제한테도 깍듯하게 할도리해야 자식이고 며느리야. 그럴만 해야 그렇게 하죠.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때 힘든 일 닥칠 때 돈 없이도 해결 안 되는 일 닥칠 때 그때는 핏줄 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건 닥쳐봐야 알겠죠. 이게 어디 못된 게 들어와서 집안 분란을 일으켜? 너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화목하게 큰 소리 나는 법 없이 살았어. 그건 어머니 아들이 희생해줘서 그렇게 살았겠죠. 다음 날. 자기 카드로 대출 받았어? 뭐 때문에? 화내기 전에 말해. 이거 3천만 원 왜 받았냐고. 자기 수상해. 뭐 사고 쳤어? 말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해드렸어. 뭐라고? 왜? 이번에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 알바를 하시면서 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하면 월급을 더 준다고 하더래. 그리고 차 없는 아주 작은 어린이집을 알바로 여러 탕 뛸 수가 있고. 그래서 해드렸다고? 자기 결혼 초기에 어머님 다단계 옥장판값 2천만 원 해드린 거 그걸로 이제는 끝내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왜 또 해? 왜 또 하냐고. 그리고 이거 3천 어떻게 갚을 거야? 내 월급으로 하면 되잖아. 자기 월급 다 내가 관리하는데? 나 1원도 안 내놓을 건데? 월급 없어도 다 내가 알아서 할 생각이야. 어떻게? 안 그래도 어제부터 퇴근하고 저녁 알바 시작했어. 무슨 알바? 친구가 운영하는 숯불 돼지갈비집. 저녁에 3시간만 뛸 거야. 기관지도 안 좋은 사람이 숯불 고깃집 알바를 한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각서까지 쓰라면 쓸게. 각서를 쓰시겠다고? 아버지도 저렇게 살아보려 몸부림치시는 거니까 자식으로 안 해드릴 도리가 없었어. 몸부림치시는 게 자식 등에다가 빨대 꽂는 거야? 여보, 내가 350 벌고 당신이 1,000만 원 버니까 우리 집에 250은 해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3천도 해드리고 매달 250도 드리자고? 유진이 취업될 때까지만 그렇게 드리고 취업되면 200 드리고 아버지 알바 자리 잡으시면 그때부터는 150만 드리자고. 누가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책정한 거야? 엄마가 그냥 우리 엄마가 생각한 대로 드리면 안 될까? 아버지도 직업이 불안하시고 엄마도 나가서 일하기 힘드시대. 그래? 그럼 당신 월급 당신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월급에서 알아서 드리도록 해. 대신 하루아침에 내 집에서 쫓겨나도 나 원망하지 마. 여보,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어때? 여유 있는 우리가 돈을 해드리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닥칠 때는 가족분이 없다는 거. 그건 닥쳐봐야 아는 거고. 다음 날. 나다, 시애미. 너 정말 아주 독하더구나. 생활비를 끝까지 안 보내네. 어머님, 아버님 3천 해드린 거 아시죠? 그런데도 생활비 말씀이 나오세요? 시끄럽고 내 아들 월급을 왜 네가 쥐고 안 내놓냐고. 너 많이 벌잖아. 꼴 같지 않으시다면서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꼴 같지 않은 돈 받아 쓰고 싶으세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러겠니? 어머니, 연세 아직 60도 안 됐어요. 제 친정엄마는 60 중반인데도 막내딸인 제 만화방에 나오셔서 시간제 알바하세요. 그래서 나보고 만화방에 나가서 커피나 타라는 게냐? 그게 어때서요? 니네는 그렇게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산 집이라 그런 거고 우리는 수준이 틀리잖아.
정말 너무 안 맞아. 요즘은 100세 시대라 끝까지 사는 사람 드물고 말씀대로 서로 안 맞으면 이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게야? 이런 한 푼 벌어들이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돈 벌어들이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요. 너 정말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버릇부터 고쳐야겠다. 참말할 필요 없고 생활비 원래대로 보내라. 생활비는 앞으로 150 이상은 더 이상은 못 드려요. 야, 너 대단하다. 지난 10년간 이 남편한테 꼬박꼬박 받았던 생활비야. 그걸 네가 들어와서 가로채?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세요. 가로챈 게 아니라 줄이겠다고요. 그리고 10년이 아니고 호규 씨 17살 때부터 생활비 벌었다면서요? 내 아들이 버는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실컷 받아 쓰셨고 이제는 저랑 결혼했으니 제 권리가 가장 커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고 우리 아이 아빠예요. 며칠 후. 큰애야, 오늘 내가 유진이랑 잠깐 네 처가 아는 만화 카페 다녀왔거든? 다녀오셨어요? 아까 오해 갔었어. 오빠, 나는 옛날식 만화방 생각했는데 차원이 틀리던데? 꼭 카페 같지? 마진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게야? 45%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우와, 경기 침체해? 얘는? 어제 봐라. 대여섯 살 아기들부터 70대 노부부까지 있더라. 그러니 마진이 그 정도 나오겠지. 면세 부분 때문에 마진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치즈덮밥 이런 것만 먹고 가는 여대생들도 있더라고. 그래. 근데 보니까 데이트 장소로 오는 커플들이 더 많아. 개인적인 공간이 방처럼 있으니까. 오빠, 나는 만화방인 줄 알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해볼 만하겠더라? 네 올케가 한 군데 더 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큰애야, 말이다. 우리 모녀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가요? 힘드셔서 일 못하시잖아요. 얘는 내 장사는 할 수 있지. 내가 딸을 위해서 그거 같이 못해주겠니? 네, 그런데 자본은... 예, 네 누이 봐라. 저 창창한 아이에 취직도 못하고 서울대 나와 노는 게 불쌍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 돈이 있으셔야 하죠. 오빠,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빌려줘. 내가 잘 되면 산부이자로 갚을게.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산부이자를 준다니 얼마나 기특하냐? 어머니, 돈은 이제 더 이상 못 해드려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누가 내가 빌린댔니? 네 누이가 빌린대잖아. 어머니, 저는 정말 돈 더 못 해드려요. 큰애야, 이런 거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네 누이가 너한테 뭘 해줄지 어떻게 아냐고. 마누라는 헤어지면 남이야. 결국은 핏줄밖에 없어. 그날 저녁. 정말 질린다. 각서 이야기한 게 언제야, 당신? 여보, 유진이한테 빌려주는 거야. 유진이는 한 달이 건너니까 반드시 받을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내 친정에 생활비 주자고 한 적 있어? 아니. 내가 내 동생 장사시켜주자고 한 적 있어? 당신 동생은 공무원이고 장인어른은 은퇴하셔서 연금도 많이 나오시니까 그렇지. 그럼 당신은 시댁연금이고 이제는 나도 시댁연금으로 만들 거야? 아니, 나도 심청이 만들 거야? 유진이 딱 한 번만 더 밀어주자. 산부이자 준대. 내가 시집와서 1년간 해드린 게 5천만 원에 매달 생활비 얼마인지 따져볼래? 항상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면 나는 그냥 당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며느리 심청이 될 생각 단 1도 없거든. 포기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정말 그러지 마. 나 시댁 문제로 돈 이야기하는 거 싫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한다. 잘 들어. 확실하게 판단하고 이번 주 주말까지 해결해. 만화 카페는 어림도 없어.
다음 날. 이게 보자 하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데 빼낸다고.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야. 어머님, 저 어머님 자식들보다 못 배웠어도 제가 제일 잘 벌어요. 그놈의 잘 번다 소리. 야, 세상에서 너만 돈 버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잘 버는 돈 어머님도 아가씨도 벌어 쓰시라고요. 야, 너 적당히 해. 시댁에 생활비 보내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네 남편을 누가 낳고 키웠니? 우리가 없었으면 네 남편도 없어. 세상 부모가 다 어머님 같지 않아요. 너 지금 천년 사이를 벌려놓은 건 알고 있지? 어머니, 제가 아예 생활비를 못 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목돈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결혼 전에 호규 씨가 했던 것처럼 한 달에 150만 원씩은 보내드린다니까요. 유진이도 돈을 모아야 시집을 보낼 거 아니냐. 유진이가 공짜로 달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저 작년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어머님 다단계 난리 났을 때 옥장판값 2천만 원.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이자라도 저한테 갚고 계시나요? 앞으로 저한테 생활비 150만 원에서 단 1원도 더 바라지 마세요. 아셨어요? 한 번만 더 요구하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님 안 볼 거예요.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게야?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전 며느리 심청이 될 생각 전혀 없거든요. 너 그렇게 드세게 굴다가 나중에 가족 아쉬울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 결국엔 가족이야. 그때 가서 볼게요. 일주일 후. 여보, 자기 큰일 났어. 인영이가 열이 심하대. 지금 선생님이 데리고 응급실로 출발했대. 뭐라고? 왜? 언제부터? 열이 말도 못하게 오른대. 나 미치겠어. 하필 내가 제주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나 지금 비행기 알아보고 있어. 자기, 어머니 찾자, 어머니. 회사 많이 바빠? 지금 미팅 들어가는 클라이언트가 회사 VIP야. 대표님 모시고 하는 미팅이라서 나 꼭 들어가 봐야 돼. 어머니! 엄마! 왜 이렇게 쌍으로 불러? 어디 불이라도 났냐? 엄마! 다행이다. 지금 빨리. 어머니 어디세요? 왜? 나 지금 개모임에 왔어. 여기 강화도 바닷가에 왔어. 미치겠네. 엄마 유진이는요? 유진아! 왜 그러는데? 인영이가 말도 못하게 열이 오른대요. 응급실에 가고 있대요. 유진아! 오빠, 나 지금 피부 마사지 받고 있어. 이거 7만 원짜리 팩 이제 시작했어. 30분 후에 출발할게. 뭐라고? 30분 후면 내가 가도 된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래. 선생님이 데리고 갔다며. 열나는 거 정도로. 뭐라고?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열이 말도 못하게 오른다는데 너 그렇게 무사태평이야? 네 조카야. 어머님, 아버님은요?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마라. 오늘 차량 운전 중이신데 사고 나신다. 어머님, 이게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가족인가요? 엄마 하나뿐인 손주예요. 어쩌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애비애미가 있는데 왜 할미나 고모한테 이래? 급할 때는 핏줄이라면서요. 다 필요 없고 제 돈 당장에 다 뱉어놓으세요. 뭐라고? 6개월 후. 애비야, 우리 커리나 함께 생겼다. 왜요? 아버지 차 사고 나서 운전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그 인간 죽으나 사나 내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커리로 나 함께 생겼다고. 은행에다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잖냐. 차 산다고. 네, 그러시겠네요. 집 날아가게 생겼어. 벌어서 갚으시면 되세요. 무슨 놈의 식당 설거지 시키면서도 신용불량자는 안 써준다잖냐. 그럼 집을 팔아서 대출 갚으시고 작은 집으로 옮겨 앉으세요.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남는 것도 없다고. 유진이 보고 벌라고 하세요. 그년 이야기 하지도 마라. 지금 집꼬라지가 이런데도 나한테 용돈 받아 쓴 왼수 같은 년. 어머니, 저 가족여행 왔어요.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가족, 혜비야, 아니 가족은 여기 있다고! 빨대 꽂을 때만 가족. 그런 가족 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후 시아버님은 차는 샀고 저희가 3천만 원 중 100만 원만 먼저 드린 상태에서 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머지 2,900만 원 은행돈 갚느라 그 어린이집용 차를 끌고 대리며 차량 운행 18시간 하다가 사고를 내셨고, 이제는 운전도 못 하시는데 벌어들이는 사람은 없고, 시어머님은 생활비 안 보내드리는 아들 부부 욕하시면서 동네 한식 뷔페 식당에서 신용불량자 안 써준다고 하는 통에 애걸애걸해서 최저임금 설거지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시댁과 등지고 살고 싶었겠나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면 시부모님도 조금이나마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계속 돈을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아예 끊어내는 것이 낫겠더라고요.